그거 아세요? 달걀을 꾸준히 드시면 하체 근력과 더불어 시력과 뇌 건강 지키고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맛 좋고 가격 저렴하고 여러 요리로도 활용되는 달걀 많이 드시죠? 달걀은 수세기 동안 우리 식단의 일부였으며 모유와 함께 완전식품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 달걀에도 부족한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궁합이 잘 맞는 음식과 섭취하면 진정 완전식품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당한 양의 콜레스테롤 때문에 섭취를 망설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달걀과 함께 어떤 식품을 어떻게 먹어야 득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와 달걀의 영양성분과 효능까지 달걀의 모든 것 몽땅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누르시고 건강하세요. 먼저 달걀의 영양성분과 효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달걀 하나는 약 80kcal이며 많은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서 달걀만 꾸준하게 먹어도 보충 영양제가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중노년에 취약한 하체 근력과 뇌 건강과 눈 건강에 필수적인 음식입니다. 달걀의 풍부한 단백질은 신체의 조직을 만들고 복구하는데 필수적인 고품질 공급 역할을 합니다. 달걀 하나에는 약 6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 고기나 생선을 먹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음식이며 신체가 제대로 기능하는데 필요한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달걀은 뇌가 원하는 음식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달걀에는 뇌 건강의 필수 요소인 콜린이 풍부합니다. 달걀 노른자에 함유하고 있는 레시틴의 80%가 콜린 성분으로 달걀 하나에는 약 147mg의 콜린이 들어있으며 치매 처방약제로도 사용됩니다. 콜린은 다소 생소한 이름이지만 뇌기능의 핵심 영양소로 뇌기능 발달에 중요한 DNA를 합성하여 뇌신경 손상을 막고 새로운 뇌신경을 생성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콜린 결핍은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달걀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신체가 적절한 양의 콜린을 섭취하여 뇌 기능이 개선되어 장단기, 기억력 향상과 학습 처리 능력 등을 향상시키고 건망증, 경도인 지장의 치매와 같은 뇌신경 질환 예방에 아주 강력한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계란에 함유한 항산화제인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노화로 인한 시력 손상과 실명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황반 변성 및 백내장 등의 안구질환 위험을 크게 줄이고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많은 요즘 절실한 영양소입니다. 또한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뇌를 보호합니다. 산화 스트레스란 우리 몸의 정상적인 세포를 공격하여 손상시킬 수 있는 활성산소의 양이 지나치게 많아져 각종 문제를 유발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달걀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뇌를 보호하고 치매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영양대학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계란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노인의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을 줄인다는 결과가 있는데요. 이 연구는 6년 동안 1280명의 노인을 추적한 결과 달걀을 더 많이 먹는 사람들이 적게 먹는 사람들보다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낮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대한치매학회 발표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경도인 지장의 환자가 약 266만 명이며 이 중 10에서 15%가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식생활에서부터 대비를 하면 좋은데요. 두뇌 건강을 돌보고 싶다면 식단에 달걀을 추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달걀에는 비타민C를 제외한 비타민 A, D, E, B12를 포함하여 기타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비타민 A는 건강한 피부와 시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필수적인 칼슘 흡수를 돕습니다. 비타민 E는 자유라디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항산화제이며 비타민 B12는 건강한 신경과 혈액세포를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달걀에는 철, 아연, 셀레늄과 같은 미네랄도 풍부합니다. 철분은 혈액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데 중요하며 아연은 상처 치유와 건강한 면역체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셀레늄은 세포 손상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고 건강한 갑상선 기능을 지원하는 필수 미네랄입니다. 다음으로는 달걀의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달걀의 콜레스테롤 함량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달걀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이 정말 인체에 그렇게 해로울까요? 먼저 콜레스테롤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은 혈액에서 발견되는 왁스 같은 물질로 달걀을 포함한 모든 동물성 식품에서 발견되는 일종의 지방입니다. 세포막 형성 및 호르몬 생성과 같은 많은 중요한 신체 기능에 필요하지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에는 고밀도 지단백질 HDL과 저밀도 지단백질
LDL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HDL은 혈류에서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종종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LDL은 동맥에 축적되어 심장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종종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합니다. 달걀 콜레스테롤이란 달걀에서 발견되는 콜레스테롤을 말합니다. 달걀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달걀 하나에는 약 212mg의 콜레스테롤이 들어 있습니다. 과거 미국 심장협회에서 제한했던 하루 권장 섭취량이 300mg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양입니다. 그렇다면 달걀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킬까요? 이는 수년 동안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달걀 콜레스테롤은 이전에 믿었던 것만큼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와 심장병 위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연구가 발표되면서 식이 콜레스테롤 하루 섭취량을 300mg으로 제한하라는 권장사항을 제거했습니다. 달걀의 레시틴은 식이섬유와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 콜레스테롤을 분해하여 수치를 낮추고 혈류에 축적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최근 2023년 2월에 발표한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1개에서 3개의 달걀을 먹으면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을 60%까지 줄일 수 있었으며 일주일에 4개에서 7개를 먹으면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75%로 훨씬 낮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는 그리스 아테네에서 성인 3,042명을 대상으로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입니다. 미국 영양대학 저널에 발표된 또 다른 연구에서는 6주 동안 하루에 달걀 2개를 섭취해도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이 콜레스테롤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큰 영향이 없을 수는 있지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일부 사람들은 개인의 건강 요인에 따라 식이 콜레스테롤 영향에 더 민감할 수도 있으며 달걀 및 기타 고콜레스테롤 식품 섭취를 제한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는 날달걀과 가열한 달걀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달걀을 가열하면 소화하기 쉽게 성질이 변합니다. 이것은 달걀의 단백질을 더 많이 흡수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근육을 만들고 회복하는 데 좋습니다. 생으로 먹으면 51%의 단백질이 체내에 흡수되는데 익힌 달걀은 90% 이상의 높은 흡수율로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익힌 달걀에는 카로티노이드 중 하나인 리코펜이 높은 농도로 함유되어 있고 날달걀에 비해 콜레스테롤 함량이 낮아지는데 이는 열을 가하면 콜레스테롤이 분해되기 때문입니다. 달걀을 고온 장시간 조리하면 비타민 D가 최대 61%까지 손실되지만 짧은 시간으로 삶으면 비타민 D 손실을 18%로 줄일 수 있고 장시간 열을 가한 달걀은 콜레스테롤이 산화되어 옥시스테롤이라는 화합물을 생성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옥시스테롤은 프라이드 치킨이나 프렌치 프라이에 있는 산화된 콜레스테롤보다 건강에 더 해롭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운 달걀처럼 장시간 열을 가하는 달걀은 자주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달걀을 프라이할 때는 고온에서 안정적인 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뇌 건강과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좋은 레시틴 성분의 흡수율은 반숙으로 먹을 때 가장 좋습니다. 날달걀은 비타민과 미네랄 함량이 약간 더 높지만 날달걀 흰자의 아비딘이 노른자의 비오틴과 결합해 비오틴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비오틴 결핍이 심해지면 피부 발진, 손발톱 갈라짐, 비듬, 탈모, 우울증이 생길 수 있으니 날달걀은 오래 먹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날달걀은 살모넬라균 오염 위험이 있습니다. 때문에 금이가 있거나 신선하지 않은 달걀의 경우 조리를 해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목을 풀기 위해 날달걀을 먹는 경우가 있는데 식도와 성대의 위치는 전혀 다르기에 날달걀로 인해서 목 상태가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단 플라시보 효과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목이 쉬거나 피곤을 느낄 때에는 약간의 효과가 있습니다. 영양 가득한 달걀, 어떤 식품과 함께 먹어야 시너지를 올려줄까요? 달걀은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는 다재다능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으로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 다른 음식과 같이 먹으면 훨씬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달걀과 가장 궁합이 잘 맞는 식품으로는 토마토를 꼽을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단백질이 부족하고 달걀은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부족한데 이를 서로 채워주게 됩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항암 효과가 있는 라이코펜 성분은 체내 합성이 되지 않아 식품으로 섭취해야 하고 열을 가해 조리하면 체내 흡수율을 5배까지 늘릴 수 있어 달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입니다. 그리고 호박입니다. 호박전을 먹으면 달걀의 단백질이 체내 더 빠르게 흡수되고 호박의 식이섬유와 달걀의 칼슘이 만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약간의 심리적 안정감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브로콜리. 브로콜리에 풍부하게 함유된 카로티노이드 항산화 성분을
달걀이 보다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양파. 계란국에 양파를 넣으면 달걀에 부족한 비타민C와 식이섬유를 보충하며 양파가 달걀의 비린내를 잡아주니 최상의 시너지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태. 황태를 이용한 북엇국을 끓일 때 달걀을 넣어보세요. 황태란 명태가 한겨울철 찬 바람을 맞고 얼고 녹기를 반복해 말린 북어를 말합니다. 황태는 명태보다 단백질 함량이 2배 이상 많은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입니다. 단백질은 단백질이 들어있는 다른 식품과 같이 섭취하면 인체에 흡수될 때 영양 효과가 크게 올라갑니다. 따라서 황태와 달걀을 함께 먹으면 질 좋은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게 됩니다. 치즈. 달걀은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지만 칼슘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달걀을 치즈와 같이 먹으면 치즈의 칼슘을 보충할 수 있으며 달걀의 비타민 D는 칼슘의 체내 흡수율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발효되면서 단백질이 줄어든 치즈 또한 달걀과 먹으면 시너지를 올려주게 됩니다. 또 다른 식품으로는 새우가 있습니다. 달걀 노른자의 레시틴 성분은 새우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아세틸콜린의 원료가 되는 성분입니다. 아세틸콜린은 뇌 신경전달 물질로 부족 시 뇌 노화가 촉진되어 치매 발병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달걀 먹을 때 피해야 하는 식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설탕. 설탕의 당분은 달걀의 아미노산을 파괴하여 영양분을 흡수할 수 없게 만듭니다. 녹차와 홍차 그리고 감에는 탄닌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탄닌산이 달걀의 단백질과 만나게 되면 장 운동을 느리게 만들어 변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 시금치에 들어있는 수산 성분은 달걀에 함유된 철의 흡수를 방해해 궁합이 좋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유가 있습니다. 달걀인자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두유에 들어있는 트립신이 만나면 트립신이 단백질을 분해하여 단백질 섭취를 방해해 영양가치가 떨어집니다. 이상으로 달걀에 대해 여러 가지 살펴보았는데요. 달걀을 섭취하면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117세까지 장수했던 이탈리아 여성 엠마 모라노의 식단을 살펴보면 하루에 달걀 3개를 섭취했으며 그중 2개는 생으로 섭취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듯이 건강한 분은 하루 2개 정도와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은 일주일에 3개에서 1개 정도의 적당량 섭취를 권장드리며 식단을 크게 변경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나 영양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분들에게도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